오늘의 5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온에서 장시간 작업 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의심 가능한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탈수, 수분 전해질 불균형, 어깨 결림, 골격 통증, 수의근의 경축, 일종의 열로 인해서 쥐가 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답은 열경련이겠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들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일사병, 열사병이란 말이죠. 특히 열사병은 가장 최근에 9월달 국시에 나왔습니다. 열사병,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어요.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체온 조절 중추 어디인가요? 시상하부 아셔야 되죠?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 땀 분비는 없다. 아셔야 되겠죠? 자, 일사병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중추에는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땀 분비가 많고 열로 인한 손상 중에 가장 흔한 거 일사병이죠. 자, 2번. 국소 마취제로 우리 사용하는 약제. 이거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텐데 국소 마취제 당연히 리도카인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리도카인 중요한 것들 보고 갈게요.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유도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성인간호에서 리도카인이 또 언제 나오냐면 우리 기관지 내시경 검사할 때 나오죠. 이 기관지 내시경 검사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3대 증상 기억하시죠? 발작, 역행성, 기침, 그 다음에 다량의 3층 객담, 고상지도라고 해서 손이 곤봉형 모양으로 보이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검사 금식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끝난 이후에도 금식 유지하죠. 언제요? 국외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금식 유지하고 있죠. 리도카인은 또 하나 더 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항부정맥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소마취 유도제 우리 배웠으니까 이번에 전신마취 유도제 뭐 기억하실까요? 전신마취 유도제 꼭 기억할 거 모르핀, 데메롤 이런 것들 있죠. 쓸 때 이런 마취제들 같은 경우는 호흡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투여 전에 꼭 호흡수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 또 특징적인 중요한 약들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아스피린 대표적으로 해열지통 소염제면서 우리 항응고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제 기능 있는 것들은 출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주의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뭐 볼까요? 자, 디곡신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디곡신은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 축적 작용이 있습니다. 강심제로 써요. 또 한 번째 할 때 심장을 제대로 짜주기 때문에 심박출량은 늘어나지만 맥박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맥을 유발한다. 아까 모르핀 같은 경우는 서호흡을 유발한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예리하며 깊게 찔린 상처 이런 거 우리가 자상이라고 하죠. 자상은 특히 가늘고 예리하며 깊게 찔린 상처를 얘기하는데 못이나 침에 의해서 손상받은 경우 특히 어떤 균이 잘 침투하나요? 파상풍균이 잘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예리하면서 깊게 찔린 상처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 자상 같은 경우 특히 파상풍균이 잘 침투하는 상처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역으로 파상풍균은 어떤 균에 의한 손상을 얘기하나요? 혐기성 균이죠. 공기를 싫어해요. 극혐해요. 혐기성 균이 잘 침투합니다. 그러면 이 파상풍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 뭐 있을까요? 그쵸? 경련을 유발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빛을 차단시켜 주고요. 파상풍 같은 경우 3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죠. 아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동 모성에서는 가정분만 시에 소독이 잘 되지 않은 가위로 자를 경우에 특히 파상풍균에 걸릴 수도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혐기성 균 따라서 좀 몇 개 특징적인 거 볼게요. 혐기성은 보건 쪽에서 식중독 중에서 혐기성 균이 잘 침투한다. 보툴리누스, 통조림, 소시지 뭐 이런 거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있어요. 보툴리누스 식중독도 혐기성 균이 잘 침투합니다. 이런 것들 보툴리누스는 특히 치사율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지만 치명적이다,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면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란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인공정화 쪽에서 호기성균을 사용하는 활성온이법이 있었고 반대로 활성온이법이 있었고 혐기적 분해를 얘기하는 이모프 탱크가 있었거든요. 네, 반대적인 혐기는 이제 식중독은 보툴리누스, 이모프 탱크 혐기적인 분해, 이 감염병 쪽에서 파상풍균이 혐기성균이 잘 침투한다. 이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4번. 회복기 환자한테 혈청 감마글로불린을 투여한 후 생기는 면역은, 자, 이제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넣어준 거예요? 항원을 넣어준 거예요? 항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쵸? 항체를 넣어준 거거든요. 항체를 넣어줬다는 것은, 자, 일단 항원을 넣어준 경우와 항체를 넣어준 경우가 있어요. 항원을 넣어준 경우는 능동 면역에 들어가죠. 자, 항체를 넣어준 경우는 피동 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동 면역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항체에서도 여기 이 감마글로불린 같은 면역 제제를 넣어준 거는, 혈청을 넣어준 거는 인공 수동 면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공 수동 면역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도 한번 넘어가 보고 갈게요. 항체에 들어가는 것도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 인공 피동, 인공 수동이라고도 하죠. 이거 혈청인데 자연 피동도 있단 말이죠. 자연 피동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자연 피동. 제가 피자 뭐 먹지라고 암기해요. 피자 뭐 먹지? 모유, 태반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인공 피동 면역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을 넣어주는 거. 자, 자연 능동이 있어요. 내가 감염병 앓고 걸린 거, 자연 능동, 감염병 앓고 항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주는 인공 능동 면역. 이제 항원을 주입해서 예방 접종을 해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기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특징적인 거 있습니다. 자, 우리 5번 보도록 할게요. 설사로 탈수증을 겪고 있는 유아간으로 옳은 거예요. 자, 1번 직장으로 체온 측정하기, 2번 고섬유식 섭취하기, 3번 전해질 섭취 제한하기, 4번 아이들과 무리지어 놀게 하기, 5번 피부의 탄력성 관찰하기. 자, 문제는 쉬워요. 그쵸? 5번 피부의 탄력성 관찰하기죠. 자, 지금 설사를 찍찍찍찍찍 하고 있어요. 설사가 나가면서 몸에 수분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항문으로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직장 체온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고섬유식이를 먹는다는 거는 우리 언제 먹어요? 변비일 때 먹죠. 지금 설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사하고 있을 때 섬유질 같은 건 제한하면서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같은 거 1차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니죠. 피부의 탄력성을 관찰한다. 자, 중요한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사가 많이 나오죠.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설사 같은 경우는 2교시 과목인 보건간호 쪽에서 수인성 질환들로 인해서 설사할 수 있어요. 또 이게 기초 영양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유 없이 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족한 전해질이 어떤 거 확인될 수 있죠? 부족한 전해질, 이유 없이 설사를 하게 되면, 그죠? 몸에 칼륨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칼륨. 또 설사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중요한 것도 뭐 볼까요? 자, 기본관으로 가서 우리 아이가 이제 열이 나거나 할 때, 대상자가 열이 나거나 할 때 알코올 미온수 목욕 같은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미온수 목욕 할 때 어느 부분 제외하죠? 그죠? 복부 제외요. 왜요? 복부까지 하게 되면 설사 유발할 수 있죠. 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비위관 영양 같은 거, 엘튜브 같은 거 할 때 떨어지는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속도가 빨리 떨어지게 되면 대상자 또 설사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지금 탈수 증상이 있어요. 노인이 탈수에 잘 걸리는 이유, 노인이 갈증 반응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갈증 반응이 떨어지게 되니까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노인에게 탈수가 잘 오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의 갈증 반응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동 쪽에서 이렇게 탈수가 있게 되면 피부의 탄력성 같은 걸 관찰하게 되는데, 자, 특히 어린아이, 대천문이 닫히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 탈수가 있다면 대천문, 소천문 어떻죠? 볼록해요, 오목해요? 그렇죠? 몸에 체액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오목하게 되죠. 그럼 볼록한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두증 같은 거, 뇌수종이나 수두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탈수증, 몸에 기력이 없고 피부에 탄력성이 떨어지는 탈수증일 때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탈수와 설사 관련해서 중요한 것까지 5번 문제에서 찝어봤어요. 오늘의 5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